이제 진짜 총선이요. 1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선택 2020이라는 제목 달아봤고요. 기사 하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재밌는 기사입니다. 121석이 달린 지역은 바로 이제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121석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에서 어떤 당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과연 이 121석 양당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이민찬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수도권에는 전체 의석의 40%인 121석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82석을, 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35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보다 10석 이상, 통합당은 15석 이상을 얻어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쪽이 좀 여론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0여 석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50석 내외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도 상당수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로에선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통합당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연세대 동문회의 6번째 리턴 매치인 서대문 갑에선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고, 판사 대결로 주목받은 동작을은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나경원 통합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반면 강남갑은 태구민 통합당 후보가 김성곤 민주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탈당으로 3자 구도가 된 동대문을은 혼전 양상을 보였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과 전 서울시장이 맞붙은 광진을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민주당 우세 지역이 많습니다. 성남 중원에선 윤영찬 민주당 후보가 신상진 통합당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의정부갑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오영환 민주당 후보가 우세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파전 구도 속에 민주당 문명순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을은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121곳의 수도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셨습니다만 이 여론조사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특히 응답률이 10% 미만 어떤 여론조사는 3% 이렇기 때문에 크게 3%짜리 응답률의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무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무당층의 민심이 투표 날 어디로 쏟아질지에 따라서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 여론조사들에서 한 가지 유의미하게 볼 것은 이번이 굉장히 혼전 양상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주요 지역도 다 격전지다. 지금 누가 이겨도 어색하지 않고 누가 져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혼전 양상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실제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3년차 중간평가의 선거라는 의미에서의 그렇군요. 여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부분, 경제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소구력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 어쨌든 코로나 위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위기에 대하여 예. 대체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지향이 여권에 도와줘야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난번보다 이번 선거의 독특한 다른 점은 예. 지난 선거까지는 말하자면 물갈이를 많이 할수록 이루었다는 것이 돼 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물갈이를 많이 한 당이 오히려 새로운 신인들의 말하자면 지역민들에 대한 표출이라든지 홍보가 미비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혼전 양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평상시보다 좀 낮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주요 격전지가 다 혼전 양상이다. 한두 표 차이, 과정에서 말하자면 100표 안팎 차이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런 결과들이 모였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다만 이제 상당히 초미하죠. 이번에 지난번하고 좀 차이는 지난번에는 사실은 양당 모두에 대해 실정나는 특히 옥새 파동도 있고 민주당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제3의 선택에 대한 지향들이 많았다면 네. 이번에는 그 제3의 선택한 정당들이 계속 이렇게 잘라지고 제대로
주민들의 어떤 의지를 바탕 담아 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양당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예. 따라서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군소정당이라든지 어떤 중도정당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혼전양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 선거운동도 개시가 됐습니다. 첫 공식 선거운동, 특히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 사실은 양당의 대표 주자들, 대선 간판 주자들이 먼저 나와서 지금 붙는 종로 매치, 풍경은 어땠는지 직접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많은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선거운동 첫날 첫 저의 말씀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가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의 제1번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찾은 곳이 달랐어요. 고승덕 의원님. 네. 이낙연 후보는 종로의 한 마트를 찾았고 황교안 후보는 이순식 동상 앞, 그러니까 청와대 바로 앞에서 공식 선거 운동을 개시를 했는데 이 장소의 어떤 의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이제 종로마트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제 경제, 민생 경제에 다가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간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화문 광장을 선택한 건 이제 조국 때문에 작년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상기하면서 정권 심판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내세우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조금 적절하지 못한 이유가 작년에 모였던 큰 이유가 그 조국 그 이슈 때문에 모였던 건데 거기서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광화문 광장으로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다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겠네요. 두 후보가 선택한 어떤 장소적 의미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